네, 안녕하세요. 노블레스 성형외과 원장 이명종입니다. 오늘은 각 수술에 대한 수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치과 제거 전까지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수술하고 직후에는 뜨거운 거 먹는 거 이런 것도 조금 삼가해 주면 좋겠고, 또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그런 것도 조금 자제해 주고, 뭐 술, 담배는 안 하시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먹는 음식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라탕 같은 거 절대 먹으면 안 되겠네요. 떡볶이도 원장님 드셨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은 잘 끝났는데 이제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따뜻한 탕이라든지 이런 걸 먹으면서 혈관이 느슨해져서 다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뜨거운 음식은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다. 부기를 빨리 깔아앉히기 위해서 찜질하는 거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찜질 같은 경우는 우리 병원에서 주는 아이스팩을 한 30분 간격으로 해서 한 5분 정도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비닐봉지에다가 물 반, 얼음 반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찜질을 하면 훨씬 더 차가워요. 찜질이랑 냉찜질의 차이가 궁금해서 그 이제 보통 수술을 하거나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가 낫는 과정이 있습니다. 1주에서 2주까지는 염증기라고 해서 염증이 막 일어나는 단계예요. 그때는 찬찜질을 해주는 게 상처 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제 3주째, 4주째 됐을 경우에는 염증기를 지나서 이제 리모델링 되는 기간이 이제 형성이 되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찬찜질보다는 더운 찜질로 해서 이게 빨리 리모델링이 되면서 상처가 가라앉도록 그렇게 찜질을 해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일주일 동안은 찜질을 오랫동안 많이 해주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2주째는 찬찜질을 뭐 계속은 아니더라도 드문드문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째부터는 이제 더운 찜질을 할 수 있는데, 또 상처 부위가 약간의 감각이 없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것을 하는 것은 오히려 화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따뜻한 것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찜질 말고 부기를 뺄 수 있는 방법. 또 이제 부기 깔아앉는 약도 있어요. 그래서 약을 처방받을 수도 있고, 체질적으로 부기가 심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제 특히나 이제 자세, 심장보다도 높이 위치해야지 부기가 좀 덜 부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워 잔다든지 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자게 되면 기울여서 잔 쪽이 또 더 많이 붓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는 누워 자지 않고 앉아서 있다든지 기대고 있다든지 또 서서 많이 움직인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 부기가 확실히 빨리 깔아앉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원장님이 알고 있는 꿀팁은 없을까요, 혹시? 부기를 깔아앉히기 위해서는 사실 자주 이 찜질을 해주는 수밖에 없는데요. 찜질을 하더라도 좀 눌리면서 찜질을 해주니까 덜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 피가 났어요. 네. 그 피가 났을 때 어떻게 아, 네네. 하는 게 좋아요? 뭐 갑자기 자다가 또 피가 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제 모르게 이제 몸부림 쳐다가도 그 상처 부위를 건드려 가지고 피가 날 수도 있는데, 이제 갑자기 되게 많이 붓는다든지 또 피가 많이 난다든지 할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24시간 폰이 있으니까 병원에 연락을 하고 병원에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이프 같은 거는 왜 붙일까요? 보통 과거에는 그 눈 위에 쌍꺼풀을 하더라도 연고를 바르고 꺼즈를 대고 테이프까지 붙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테이프를 거의 붙이지 않습니다. 나이가 되게 많으시다든지 출혈성 요인이 있는 분만 위에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가 있고, 밑에 아래 부위에는 지방 재배치를 했을 경우에 멍을 조금 빨리 없애게 하고 부기를 줄이게 하기 위해서 디오덤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디오덤을 붙이고 일상생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고를 바르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상처가 낫는 과정에 있어서 이게 드라이한 상태면은 상처가 잘 낫지가 않아요. 오히려 말라버리면 상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모이스처하게, 또 이 연고에는 항생제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랑 약간 수분을 공급함으로 해서 상처를 빨리 낫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고는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약은 먹는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혈압약은 먹으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먹지 않으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혈압약은 반드시 드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아스피린이라든지 그 출혈성 요인이 있는 약은 금해야 됩니다. 수술 전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금해야 되고, 수술 후에도 한 이틀이나 3일 정도는 안 드시는 것이 출혈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별나게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개 이제 눈 수술을 하게 되면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도 먹지가 않는데 통증을 또 특별히 느끼시는 분들은 집에 있는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거라든지 또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진통제를 드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헬스를 하는데 헬스는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 사실 격한 운동이니까 좀 무섭긴 하거든요. 대개 이제 수술 후에 한 3일 정도가 지나면 스트레칭을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주 산책도 하고 스트레칭 하는 게 부기를 깔아앉히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헬스 같은 경우는 힘을 쓰잖아요. 힘을 쓰게 되면 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상체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달 후로 하는 게 좋다고 하지만은 저는 한 뭐 2주만 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복싱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2주 정도 지나서 아니, 복싱 같은 건 직접적으로 부딪히면 안 되죠. 그래서 직접 부딪히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한 2주 정도만 지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붓기 때문에 힘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같은 경우는 눈 위를 하든 아래를 하든 보통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시면서 이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3일째부터는 저는 실밥이 있는 상태에서 한 3일 정도 후라도 나는 라운딩 가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샤워도 하시고 깨끗이 말린 후에 연고를 발라주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항상 24시간 폰을 통해서 저희 병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 수술 후에 회복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